이번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 차량을 파손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던 중에 직원의 실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여 회사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따로 보험을 들지 않아 실수한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억울하게 수리비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회사 업무를 보던 중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파손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0대 남성 한모 씨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공장에서 본사로 검수할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4일 한모 씨가 공장에서 본사로 출발하던 중에 공장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한모 씨가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한모 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한모 씨가 타고 있던 회사 소유의 차량은 많이 파손되었는데요. 회사는 운전한 사람의 잘못이라며 한모 씨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모 씨는 회사에게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화가 난 한모 씨는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2021년 12월 22일 회사는 한모 씨에게 수리비 6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너무나 억울한 한모 씨는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 패소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실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원고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차로 나누어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나의 답변 방향을 알리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파손하였기 때문에 수리비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원고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주장들은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항목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한지 기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경우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피고가 업무를 위해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 내 구조물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원고의 부주의와 공장 구조물의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업무용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비로 차량을 수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사고의 발생 원인이 원고의 부주의이며 피고에게 차량 종합보험 미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기재하여 답변서를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 차량을 파손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 피고가 작성할 수 있는 답변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답변해야 하며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의 사고 발생 원인은 원고의 과실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보세요.